다음 아이템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제가 준비한 다음 아이템. 장제원 말씀 거칠다 지적에 권성동 겸허히 수용입니다. 이 최근 불화설이 제기됐던 두 명의 윤핵관, 이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대표 대행이 지난 15일 오찬을 함께하면서 이 불화설 의혹을 잠재우는가 싶었는데 그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 또 미묘한 기류가 포착이 됐습니다. 먼저 장 의원은 지난 14일 불화설에 대해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라면서 미묘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권성동 대표하고 뭐 불화다, 뭐 갈등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한 적이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한 거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근데 그냥 억측이고 그냥 갈등이다, 불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중진 의원이시잖아요. 당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생각이나 제 방향을 주장을 하면 그게 지금 상황은 옳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 다음 날인 지난 금요일 오찬을 두 사람이 함께 하면서 이 불화설을 일축하나 싶었는데 불과 사흘 만인 오늘 오전에 장제원 의원의 SNS에 권대행을 향해서 말이 너무 거칠다라면서 공개 저격에 나선 상황입니다. 일단 권성동 대행은 여기 한 발 물러서면서 확전을 피했습니다. 오늘 권성동 대표 대행 목소리까지 들어보시죠. 당 소속 국회의원이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에게 이런저런 쓴소리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제가 수용을 하고 또 당내 의원님들이나 당원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장제원 의원 사실 뭐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라고 했었는데 좀 침묵하고 안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좀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말이 거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유호정 기자, 이 말이 거칠다는 얘기 결국 주말을 지나면서 좀 커진 이 지인 채용 논란, 이거 지적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해명하는 과정에 논란이 더 커졌던 상황이죠. 자신이 대통령실에 추천한 구급 행정요원 우모 씨가 사적 채용된 것이라는 논란에 권성동 대표 대행이 지난 주말 사이 어떤 해명을 내놨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역대 모든 정부의 청와대도 함께 일한 사람 중에서 열정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언제든지 신문 보장이 안 돼 있는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급 공무원도 선대위, 선거대책위원회 대선 과정 그리고 인수위 과정에서 워낙 열정적으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자세도 바르고 그리고 대선 기여도도 높아서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그런데 청와대는 우리 국회의원하고도 또 달리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사적 채용이라고 프레임 주장하는 거는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 절차, 채용 방법 그리고 채용 관행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프레임이다. 네, 정리하면 별정직을 일반직 공무원 기준으로 따지면 안 된다. 사적 채용은 아니다라는 설명이었는데요. 이 해명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권 대행은 장 의원에게 압력을 넣었는데 이 친구가 7급이 아닌 9급으로 채용돼서 오히려 미안하다라면서 강릉 촌놈이 최저임금을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느냐 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결국에 당시에 인사 책임자였던 장제원 의원이 이런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말씀이 무척 거칠다. 거친 표현은 삼가야 한다고 공개 지적에 나섰는데요. 그러면서 장 의원은 권 대행으로부터 어떠한 압력도 받은 적이 없고 추천만 받았을 뿐이다. 라면서 7급 임용을 부탁했는데 9급이 되었다는 것 역시 기억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사적 채용 논란, 이 주어가 둘입니다. 권성동, 장제원 지금 둘인데
사실 주어는 이 두 사람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유호정 기자 결국 이 타격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할까요? 네, 오늘 채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윤 대통령은 다른 질문 없냐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모습 직접 보고 오시죠. 일단 채용 논란에 윤석열 씨 공정이 무너졌다라 국정조사 요구 목소리까지 있는데 혹시 다시 인사 전반에 짚어볼 계획 있으신지요? 다른 말씀 또 없으세요? 자, 채용 얘기는 안 해주시는 건가요? 네,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않고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그 대신 네. 어제 대통령실이 부당한 정치 공세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행정요원을 공개 채용한 전례는 거의 없다라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채용된 사실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보면은 윤 대통령은 지금 침묵했습니다. 별다른 얘기를 안 해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놨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장제원 의원이 나서서 말이 거칠다 그리고 뭐 이 대표 직무대행은 그 자리가 무겁다라고 지금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거든요. 공개적으로. 이게 윤심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윤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이번에 권성동 대표 대행, 직무대행이 한 얘기가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는 것도 태도에 관해서 국민들이 그 기분이 나쁜 게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권성동 그 대표도 말하는 태도가 봐요. 그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 공개 채용은 안 하죠. 네. 뭐 암암리에 채용하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우리가 능력 위주로 뽑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내가 압력을 넣었더니 장제원 의원 그때 비서실장한테 인수위 때 압력을 넣었더니 뭐 7급 해줄 줄 알았더니 9급으로 해줬다. 네. 뭐 최저임금보다 뭐 월급이 비슷하고 강원도 촌놈이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렇게 유튜버가 만담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저런 식의 태도가 대통령한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죠. 저는 별명을 진다면은 장제원 의원은 장불참. 회의 때 장불참. 많이 불참을 해요, 요새. 네. 대통령 만참도 불참하고 네. 의원총회도 불참하고 장불참. 권성동 의원은 권불쑥이라고 좀 별명을 줬어요. 불쑥이요? 권불쑥. 왜요? 얘기를 불쑥불쑥해요. 아, 네. 좀 주변 정리도 좀 하면서 원내대표하고 당대표 겸직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중요하죠. 그럼 말을 좀 정제돼서 해야 하는데 불쑥불쑥. 지난번에 왜 검수완박법 합의해 줄 때도 혼자 불쑥 합의했잖아요. 당이 얼마나 큰 피해를 봤습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불쑥불쑥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뭐 KBS, MBC 방송 장악 문제부터 네. 많은 사람을 저렇게 적으로 돌리는 저런 발언, 저런 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까지 영향을 주니까 장제원 의원이 장불참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권불쑥보다 장불참이 저는 대통령 신임은 더 크다고 보거든요. 네. 대통령 신임이 크니까 만찬에 안 가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권성동 대행의 호가호의가 좀 지나치다. 좀 브레이크 좀 잡아야겠다. 마라톤인데 초반에 저렇게 풀 스피드로 저렇게 뛰다가는 지쳐서 쓰러진다. 네. 지금 당이 대표가 빠졌으면은 타이어가 빵꾸 난 상태인데 네. 그 6개월간 계속 저런 말하고 다니면 당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저는 기후에서 나온 행동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예. 짧게 여쭤볼게요. 예. 저는 사실 아까 뭐 윤심이 담겨 있다라고 지금 윤 대표님 말씀 주셨는데 개인 간 약간 신경전 같은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장제원 의원이 나는 압력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이 대표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 들어줄 수 있다라고 지금 약간 이 위치를 좀 서로 고려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장제원 의원이 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는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정청탁, 압력을 넣었다. 그럼 그래서 내가 압력을 압력을 안 받은 받았다? 사람이 했다. 그래서 아. 압력을 받은 게 아니라 접수를 해서 검토를 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거에 향후 만에 하나 고발 같은 거 들어오면은 이것도 조사받으러야 되고 이제 복잡한 문제가 네. 생기잖아요. 그거를 하나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거를 이제 완벽하게 갈등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를 사실상 그 장제원 의원 측이 많이 불신임했고 조기 전당대회를 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조금 흔드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신인규 전 대변인 옛날에 네네. 나는 국대다 일기예보는 네네. 페이스북에다 썼는데 네. 이렇게 썼습니다. 2017년엔 유승민 때리고 2018년에 홍준표 때리고 2020년에 황교안 때리고 김종인 때리다가 이준석 당 직무 정지시키더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때리냐. 장제원 의원 책임져라.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조기 전당대회 해가지고 이준석 복귀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준석계는 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서 약간 복잡한 양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장제원 의원의 SNS 윤심이 실린 것 같다라는 이 해석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유호정 기자, 그럼 권성동 대행은 권 대행은 윤 대통령이랑 사이가 어떤 거예요 지금? 일단 권 대행은 윤 대통령과의 소통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원내대표로서 공개적으로 직언한 적도 있고 직접 대통령을 만나 자주 소통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뭐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 권성동 원내대표 사실 어제 뭐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이 논란들, 권성동 대행으로 인해서 불거지는 여러 이 논란들 때문에 사실 그거를 해명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한 기자간담회가 아니었나 싶은데, 지금 권 원내대표 이 대표 직무대행이 자꾸 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 발언도 발언입니다만 이 자리 자체가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이죠. 대표 직무대행. 사실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고 없는 자리를 대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준석 대표 얘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이수아 기자, 이준석 대표 지금 서서히 좀 수면 위로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 대표 얼마 전에 이 사전 만남 신청을 하면은 뭐 내가 자신이 찾아가서 뵙겠다라면서 이 당원과의 만남을 미리 예고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 어제 부산 광안리의 수변 공연에서 거의 4시간 가까이 당원들과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유익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본인이 SNS를 통해서 직접 밝혔는데요. 이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짧은 영상도 공개했는데 또 이 영상의 내용이 화제입니다. 짧으니까 바로 듣고 오시죠. 사실 지금은 저는 좀 잘합니다만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 뭐냐면 최고위원회가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고위원회 발언하시면 네, 장장 4시간의 대화라고 했는데 공개한 부분은 최고위가 참 재미가 없다라는 부분이어서 이것도 좀 배경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외에 사실 이 당원과의 만남 이 대표 이벤트성으로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행선지는 강원도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 어디로 가는지 좀 이준석 측 관계자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이번 주 안으로 강원도를 가는 것은 맞는데 정확히 어디에 가는지 강릉에 가는 건지 속초에 가는 건지 이런 건 정하지 못했다. 또 이렇게 정확한 시간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 만약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부산 때처럼 따로 언론 공개는 없다. 그래서 사전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연락이 가서 모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아마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 기자들이 있으면 이미 제외를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별다른 법적 대응이나 재심 신청 없이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 지금 언론에 공개하는 걸 언론이 지금 철통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공개를 제가 열심히 지금 취재를 해보고 있는데 다각도로 지금 이준석 대표가 SNS로 올린 내용을 보고 뒤늦게 사후에 뭘 했구나라고 좀 뒤늦게 알고 있는 언론도 뒤늦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윤영걸 대표님 지금 보면은 부산에서 4시간이나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3초짜리 영상을 올렸어요. 그게 아까 들으신 우리 당의 이 제일 문제는 최고위가 재미가 없다는 거다. 왜냐하면 여기서 잘랐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인 걸까요? 그만큼 자신을 쫓아냈잖아요. 6개월 당원권 정지. 거기에 대한 뭐 서운함 뭐 이런 게 많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도 그 이준석 대표가 지금은 당원권 정지된 상태지만 다 장악을 좀 못했잖아요. 예를 들면 옆에 뭐 배현진 최고위원하고도 계속 뭐 악수갖고도 서로 트러블 있을 정도로 계속 마찰이 있었으니까 저렇게 뭐 디스를 한 건데, 저런 식의 태도가 오히려 본인한테 더 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건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뭐 가처분 소송도 안 하고 윤리위원회 이의 신청도 안 하고 징계를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여서
6개월 후에 내년 1월 이후에는 당무에 또 복귀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권토 중례를 노리면서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젊은 층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렇게 최고위원회가 재미없다든지 물론 뭐 4시간 중에 한 부분만 지금 공개가 된 거지만 저런 식으로 비판만 하는 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김준일 대표님. 예. 요 최고위가 제일 재미가 없다라는 이 발언은 무슨 뜻으로 보세요? 최고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산 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광주는 무등산 올라서 토사구팽을 얘기를 했다라면은 네. 부산은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장제원 습격 사건이 있었던 그 부산이고요. 다음에 그렇죠. 강원도 가는 거는 아마 강릉 갈 겁니다. 권성동 습격 사건이 비슷한 게 일어날 거예요. 지금 강릉인지 아닌지 봐야겠네요. 봐야 되는데 네. 굉장히 동선에 따라서 이미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마디로 언제 복귀할 때까지 나 없으면 지지율 오를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요것만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전국 돌면서 청년들 만나면서 이 청년들을 우군으로 만드는 거 이거 효과가 있는 걸까요? 너무 장기전 아니에요? 효과가 근데 지금 당장 6개월 직무정지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길게 보고 여론전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새로운 당대표가 왔을 때 이준석 대표를 컷오프할 수도 있어요. 다음 총선에서 이걸 명분으로. 네. 그때 최대한 우군을 만들어 놓는 거. 지금은 그 빌드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현재는 빌드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